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한국 인천공항에서 사왔는데, 철학자와 달리기라는 책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철학자와 달려보려고 합니다. 중년의 철학자가 달리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와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저 같은 경우도 그 마라톤을 한 18번 뛰었습니다. 18번 정도 뛰었고, 그래서 마라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의 한 일각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지금 인천공항이 드디어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했었죠.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책을 나누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그 책방이 열렸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뭐 인천공항 드나들어도 책방을 문을 닫아서 살 수 없었는데, 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서 인천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붙이고 백팩 하나 큰 거를 통째로 그냥 그 empty out 해가지고 비워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보통 한 6시간 7시간 그 레이오버가 있거든요.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북스토어에 가서 사고 싶은 책 잔뜩 사서 넣어가지고 옵니다. 물론 한국이 더 싸죠. 이 책도 17,000원의 값이니까, 사실 17,000원이면 요즘 1,300원 정도 하니까 비싸봐야 뭐 한 11불 정도. 근데 이 책이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거의 25불, 거의 뭐 2배 정도 받으니까. 그래서 책 여러 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 아마 북톡을 해야 될 텐데, 뭐 박옹현 씨의 8단어라는 책, 또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라는 책, 또 그 외에 몇 권 더 샀는데 캄보디아 책을 샀군요. 앵콜왓에 대한 역사와 뭐. 근데 이 책을 제일 먼저 일단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빨리 읽혀질 것 같아서. 근데 역시 빨리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2013년도에 처음 써졌는데요. 그러니까 딱 와우, 10년 전에 썼네요. 근데 2022년 10월에 한어로 출판됐습니다. 이 출판한 회사 이름이 재밌네요. You Know Contents 그룹 주식회사. 영어로. 근데 한국말로 You Know Contents. You Know Contents 그룹 주식회사. 재미난 이름이죠. 마크 롤렌이라는 철학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음, 영어 책으로는 Running with the Pack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영어 책은. 그리고 이분은 철학자인데 그분이 처음 영어 책으로 써가지고 히트친 책이 Philosopher with Wolf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분입니다. 사실은 늑대는 아니고 늑대랑 개랑 섞인, 그거를 개를 데리고 한 10여 년 살면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삶과 뭐 여러 가지를 녹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니체와 하이데거, 비켄슈타인,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자기가 마라토너로서 풀어나가는, 물론 다분히 예수 안 믿는 분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살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많이 못 뛰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G그룹에, 그러니까 A, B, C, D, E, F, G가 있는데 G그룹에 소속해서 이제 마라톤을 준비하는. 그래서 보통 마라톤이 예를 들어
그 롱비치 마라톤도 그 똑같은 데서 뜁니다. 해프 마라톤과 풀 마라톤이 같이 뛰는데 그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앞에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보통 한 15,000명씩 뛰니까. 그래서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빨리 뛸 수 있는 걸 증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대회 참전해서 출전해서 벌써 자기네들이 빠른 속도를 뛰기 원하는 사람들 앞에 씁니다. 그리고 제일 못 뛰는 사람들이 A, B, C, D, E, F, G, F 뭐 그다음에 쭉 나가겠죠. 어떨 경우에는 그 스타팅 포인트 갈 때까지 한 20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젊었을 때 열심히 뛰다가 G 그룹에 서서 야, 이거를 거기 있는 노털들하고 뭐 썰 푸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잘 뛴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하프 마라톤을 뛰어 풀 마라톤을 뛰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마라톤을 뛰면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여기서 프롤로그에선 마틴 하이데거를 이야기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의 물음의 현대 사회의 본질이 닥달, 즉 강요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주변의 세상을 보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구체함으로 다른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닥달이 있다는 면에서 단연코 독특하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도구적이나 공리적인 형태의 닥달이다. 닥달이 뭐야, 닥달? insist, 강요한다. 그래서 너무나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분야마다 스페셜티가 달랐는데 이제는 너무나 사이언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주장하는 거는 거죠. 주장.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은 가끔 삶의 의미를 묻는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요즘 거의 내팽개쳐둔 철학의 업이다. 슬프게도 이 질문은 두 가지 이유로 더 어렵다. 먼저 의미라는 단어 때문에 일부는 그 대답이 매우 신비롭고 권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짐작한다. 둘째, 의미들도 아닌 의미는 마치 실존의 만병통치약처럼 삶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설명해주는 유일한 정답이 있으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달리기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뛰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가 나는 근본적으로 달리기에 일종의 암이 재화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가 아는 것이다. 뛰는 것이 아는 것이다. 생각은 종이 위에 할자로 내려앉는다. 그러나 생각은 저 멀리 천천히 울리는 종소리와 같이 삶 속에서 메아리친다. 이 책은 나와 함께 달렸던 무리의 삶 속에 흩어진 달리기의 일화에 구분되어 있다. 아주 글을 잘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는 거와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거를 여러 섹션으로 하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섹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삼도 달리기도 핵심은 도전이다. 두 번째, 삼도 달리기도 자유를 찾아 나서는 일이다. 3장, 삼도 달리기도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가 된다. 4장, 삼도 달리기도 놀이가 될 때 가장 가치가 있다. 5장, 삼도 달리기도 잘못되어 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 6장, 삼도 달리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다. 7장, 삼도 달리기도 선택의 연속이다. 8장, 삼도 달리기도 모든 의미와 목적이 멈출 때 시작된다. 그러면서 마무리시킵니다. 여기서 물론 뭐 여러 섹션이 그래도 꽤 잘 썼는데 여기서 뭐 첫 번째 도전, 이 도전이 무엇인가? 여기에 페나 크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마라톤은 부작용 없는 약과 같아요. 언제나 울적할 때 달리면 웃으며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늙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도전해야 돼요. 마라토너들. 제가 처음 마라톤을 뛰려고 그랬을 때
베트남에서 너무 월남국수를 먹어가지고 그냥 거의 200파운드, 킬로는 모르겠지만 200파운드가 돼가지고 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1월 그러니까 3월 달에 풀 마라톤 26 마일을 뛰는 게 있었는데 1월 첫 주에 내가 3월 달에 하는 마라톤을 내가 뛸 거다 그랬더니 막 온 교인들이 웃었어요. 근데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뛰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풀 마라톤을 뛰고 사실 그 해에는 풀 마라톤을 2개 뛰었던가 해프 마라톤을 2개 뛰고 굉장했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그저 죽지 않고 42.19km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만 집중하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풀 마라톤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어, 우리 마라톤 선수 마라톤 뛸 때 뭐 얘기하냐면 그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3km 뛰고 내일은 6km 뛰고 그 다음은 3km 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3km 뛰어야 될 때 4km를 뛰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ABC에서 C를 줍니다. 3km 뛰어댔을 때 3 하면은 A, 3km 뛰어댔을 때 2km를 뛰면 B. 근데 더 뛰는 걸 C를 줘요. 왜? 우리는 욕심 때문에 자꾸 상처, 부상을 입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그냥 마라톤만 끝나면 돼라고 했는데 그 뛰는 날짜가 가까우니까 굉장히 허황된 야심에 더 빨리 가겠다고 하다가 2급 종아리 근육 파열이 왔다. 이거는 마라토너들에게 계속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제 친구가 마라톤을 뛴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절대로 그 책에 나오는 계획된 스케줄 외에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빨리 뛴다고 하다가 근육 그게 완전히 뭐가 어쨌든 근육이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통째로 마라톤 자체를 못 갔어요. 네.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욕심입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이렇습니다. 그가 말한 철학자와 늑대, 제가 보여줬죠. 철학자와 늑대라는 주제. 믿음의 상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정확한 기회이다. 결국 우리가 삶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치 있는 정의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왜 뛰는가? 스스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종교, 크리스찬들을 종교 있는 뭐 꼭 크리스찬을 까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이티스트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기능은 거짓말을 계속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참,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없고 믿음이 없기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있고 사는 사람들, 야, 저거 다 가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간증이 있는 사람, 종교인들을 만나보고 그 종교인들이 저렇게 거짓된 삶을 살까라고 한다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전에 대해서. 노년을 향해 뛴다. 중년의 위기를 젊음의 자유를 되찾는 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이 또한 최소한 한 가지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장거리 달리기는 분명 자유에 관한 것이지만 젊음의 자유와 같은 종류는 아니다. 전통적인 중년의 위기와 지구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마라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표상한다. 맞는 얘기죠. 저도 젊었을 때 마라톤 뛰는 거와 나이 들었을 때 완전히 그 자유함이 다르죠. 처음에는 뭐 빨리 뛰려 그러고 앉으려 그러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초월해 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마라톤을 18번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대회조차를 안 가요. 저 혼자 뛰어요, 그냥. 영국에서도 혼자 뛰었고 스페인에서 혼자 뛰었고 그냥 뛰어요, 혼자. 26마일도 안 뛰어요. 이제는 13마일, 해프 마라톤을 그냥 어느 날 준비해서 여의땅 해가지고 14주 동안 훈련합니다. 14주 동안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내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3종 했거든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그러죠. 어, 수영을 750m, 그 다음에 12마일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3마일 뛰고, 이거를 완주했어요. 그래서, 괜찮네. 근데 사실 미국에 돌아왔더니 수영할 때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럼 자전거를 좀 더 열심히 탈까? 근데, 좀
아침마다 좀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half 마라톤 정도는 미국에 있는 동안 좀 이번에 하나 마쳤으면 좋겠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로워지는 것은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에 따라. 젊음의 자유를 흉내내려고 한다. 젊은 여성과 빠른 스포츠카가 젊음의 상징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것은 노년에서 벗어나는 자유이며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리고 키우는 삶의 자유인 빠른 젊음의 자유를 재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뭐 스피노자, 데카르트 뭐 막 나옵니다. 재밌어요. 철학자니까 뛰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배운 철학을 곱씹으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 사람은 데카르트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역시 뭐 그렇죠. 예. 제가 18살 때 데카르트는 인류가 낳은 가장 큰 마귀 새끼다. 그래가지고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모든 많은 믿음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지옥불로 가게 할 거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17세기 철학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만들어진 직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카르트가 말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원론을 만들었죠. 그 결과로 나온 데카르트식 이원론은 인간을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정신의 전혀 다른 두 가지가 결합한 것으로 보게 만든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과 양이 공존하는 건데 따로 양 따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스피노자의 자유는 젊음의 자유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가 나름대로의 그 뛰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 음. 또 줄리안 바은스가 지적했듯 인생에서는 누구나 다 아마추어이다.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어, 여기서 참 내가 동의했던 것이 어, 이제 연설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이 이제 63페이지에서 끝나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마술. 출발에 총성이 울리고 우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채 밀려간다. 정말이에요. 한 몇만 명씩 서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와 앞에서 저 앞에서 거의 1마일 정도 떨어진 데서 빵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막 오오오오 완전 동물들처럼 밀려 나가거든요. 야, 그 분위기가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뭐 여러 번 체험해봤지만 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분이 철학적으로도 풀었지만 왜 인간은 뛰는가? 그래서 어, 베른튼 하인리라는 그는 책에 우리는 왜 달리는가 그 책 속에서 우리는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일부 일반 해부학적 특성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장거리 주자들을 보면 다 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 뼈가 새처럼 가벼워. 그리고 다리는 얇게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팡팡 붙은 사람들은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티오피안 이런 마라토너들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작대기 같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거의 붕붕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새처럼 뼈는 가볍고 그래서 거의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팡팡팡팡 뛰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존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실존주의자의 철학들이 육체의 사실성, 팩티시리. 음, 그래서 팩티시리는 뭐냐면 있는 그 모습, 타고난 체질의 호소한 설명 그저 핑계일까 하면서 이분은 이성주의자지만 실존주의의 자에 대한 더욱이 사르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자, 생각이 사유로 변하는 순간 먼저 달릴 때 드는 느낌이라는 현상부터 설명해 보자. 나는 느낌을 생각이 사유로 변하는 것이며 이 변화의 기저에는 리듬의 최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면. 그게 뭐야? 그거를 플로우라고 그러죠. 수영할 때도 뭐 요즘 제가 아침에 1시간씩 수영하고 오지만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수영을 하는 건지 거의 무의식 상태 들어가는. 러너스 하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뛰는 사람들의 거의 약 먹은 것 같은 기분. 어느 순간 정말로 막 10km, 12km, 10마일, 막 16km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럴까 혼자
다리가 혼자 뛰고 있어요.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무슨 열심도 할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이 리듬을 반복적인 리듬에 박자를 맞췄어. 음. 여기서 scientific understanding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복적인 리듬에 박자를 맞출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좌측 전두엽, 좌측 두정엽과 우측 소뇌이다. 뇌의 활성화 부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주파수이다. 달리기의 주파수는 25에서 100Hz의 가마파이지만 보통 40Hz다. 가마파는 집중이나 의식적 경호 같은 고도의 정리 청구에 가장 중요한 파장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정보를 통합하는 감마파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것은 무슨 거냐? 이 40Hz의 가마파일 때 시각적 경험에 결정적이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스탠포드 MIT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기가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바람직한 영향에 주목했다. 어떤 해결책은 명백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울 만큼 때만 명백하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 문제를 풀라고 막 고민할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명백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수영을 한다거나 뛸 때 내가 무의식 상태 들어가서 이 게마 파추에 그 딱 맞아가지고 척척척척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할 때 그 떠오르는 것들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아침에 하루 1시간씩 수영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왜 수영하다가 그냥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놓고 제 시계가 녹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수영하고 나오면 거기다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도 달리기도 자유를 찾아 나서는 일이다. 이 장에서 가끔은 뇌도 잠시 풀어줄 필요가 있고 지쳤을 때는 더 쉽게 이 기능을 놓고 싶을 때 유혹에 빠진다. 공허함은 뇌가 풀려난다는 신호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긴장을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대한 긴장을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땐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풀어주는 그것이 뛸 때 이제 풀려 나간다는 거죠. 음,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맞다.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뛰면서 확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걸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휴일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이건 저는 캄보디아 사니까 뼈저리게 느끼죠. 미국에서 살다가 캄보디아 가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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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보통 놀면 일주일씩 놀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되나? 근데 사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아요. 미국이 일하는 나라, 가장 적게 쉬는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매년 기본적으로 열흘에 법정 공휴일 외,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쉬어야 돼 열흘. 그리고 일하는 회사는 3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아요.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공휴일 10일에 추가로 30일 유급. 리투니아, 핀란드, 러시아 거의 그 외에 4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죽도록 일한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럴까요? 미국은 소비의 기반 위에 지어진 나라이다. 그래서 일을 숭상하고 놀이를 거부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정도인가 우리가? 예. 우리는 일에 미쳐 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예. 어, 근데 저는 사실 미국이 일을 숭상하고 놀이를 거부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켄드는 놀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라 일한다. 근데 어쨌든 이 영국 사람인 사실 웨일즈죠. 웨일즈 사람인 우리 이 마크 롤랜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은 너무나 일을 숭상하고 노는 것 자체가 사실 삶도 달리기도 놀이가 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음. 놀이는 본질적 가치가 있다. 놀이는 본질적 가치가 있다. 놀이는 그 자체를 위해 하는 행위로 정의에 따라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가 놀이이고 달리기의 본질은 놀이이기 때문에 놀인데 무슨 내가 왜 뛰어? 놀이인 것 자체가 뛰는 것 자체가 놀이인데 그죠? 20세기의 철학자 위켄슈타인은 놀이라는 단어는 정의할 수 없다고 했다. 왜?
정의를 하려면 모든 놀이에 공통된 그리고 놀이에만 국한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놀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어, 비킨슈타인은 놀이가 이와 같이 주장된다. 공통된 특성이 있기보다는 일련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철학적인 얘기니까. 비킨슈타인은 굉장히 복잡한 철학자고요. 비킨슈타인 읽으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나죠.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달리기의 본질은 놀이이다. 놀이는 본질적으로 달리기이다. 어, 재미난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 깊게 읽었던 것은 즐거움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달리기와 글쓰기는 매우 유사한 활동이다. 글쓰기는 놀이가 아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미리 정해진 목표도 없다. 언덕을 달리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놀이였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 맞아요. 글쓰기가 저는 거의 이제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 노는 거거든요.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고 재밌고 더욱이 글을 쓰는 게 무슨 내가 특별한 것을 창조해내는 것. 그래서 저는 어셈블 하거든요. 에디톨로지, 에디팅하는. 그래서 왜 트레이더 줘 가지고 여러 다 돼 있는 음식을 사다가 샐러드 좀 뜯어놓고 뭐 라자냐 마이크로웨이브 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어셈블 한다 그러죠. 음식을 요즘 만든다 그러지 않아요. 쿡하지 않아요. Did you assemble? 우리 막내가 어셈블을 참 잘하는데 트레이더 조 음식을 가지고 저도 뭐 캘빈이 쓴 글, 누가 쓴 글, 매튜 풀이 쓴 글, 우리 뭐야 그홍 장로님이 쓴 거를 다 묶어가지고 어셈블 해가지고 책을 쓰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 아가서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는데 아가서 쓸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도 뭐 한 두세 시간 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왜? 플레이라는 거죠. 논다는 거죠. 어, 우리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톨스토이를 깝니다. 그는 내세를 약속하는 신앙에서 위안을 구했다. 신앙은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연결한다. 믿음이 내게 주는 대답이 무엇이든 모든 대답은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에서 고통, 박탈,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만 삶의 의미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톨스토이가 했다는 거죠. 음. 이분이 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철학적인 이성적인 거에서 해방받고 그죠? 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란 데 또 깝니다. 염세주의가 찾아낸 삶의 희망.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실적 진리 혹은 거짓과 쇼펜하우가 말하는 형이학적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남봉꾼 아버지의 아이들처럼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오직 죽음으로만 사죄할 수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원죄 자체를 부인하죠. 음. 만약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고 전능하셨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열역한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를 만들었단 말인가? 뭐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왜 완벽한데 불완벽한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를 꼭 믿을 필요 없는 것처럼 위의 글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올림피스의 신들을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면서 그는 내가 달려가는 많은 사유들을 마치 플라톤, 쇼펜하워, 사르트,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애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같은 대가들의 사상들을 달리기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꽃들과 사람들과 물과 공기와 새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학자와 달리기. 여러분도 달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